반려견을 이해하고 나를 바꾸는 도구로 팟캐스트. 긍정 강화라는 말이 날로 퍼지고 있지만 훈육이라는 이름 하에 다소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보호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제적인 방법은 달리 얘기하면 개들이 싫어하는 혐오 자극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처벌이라고 하는데 처벌의 장점, 단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매번 그렇지만 오늘도 너무 중요한 또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필요한가? 필요가 없나? 너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어려운 문제예요. 네.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 5년 전만 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얘기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당연하게. 뭐 걔는 뭐 때리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겁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하는 거지. 누르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면서.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고민을 한다는 거는 뭔가 좀 개선점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다행인데 저는 이제 긍정 강화를 이제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많은 보호자분들을 만나는데 제가 이제 만나는 보호자들은 대부분 아무래도 저쪽의 생각으로 제가 얘기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시도를 해보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임에도 여전히 혼란스러워해요. 네. 그래서 이제 긍정 강화가 이런 원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한 번씩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단호하게 대처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큰 소리를 내거나, 그렇죠. 뭐 바닥을 탕탕 치거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처벌이 이제 큰 소리를 내거나 바닥을 탕탕 치거나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주셨는데 처벌을 쉽게 정의를 하면 영어로는 aversive stimulus. 네. 그러니까 혐오 자극을 걔한테 주는 겁니다. 네. 걔가 싫어하는 자극을. 네. 걔가 싫어하는 자극을 줘서 내가 원하는 뭔가 결과를 만든다. 네. 이게 이제 처벌의 목적이죠. 네. 그럼 이게 과연 좋을까? 음. 나쁜 점도 있을까? 네.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네. 안 쓸 수도 있을까? 네.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아니 충분히 고민이 되고 혼란스러워할 만해요. 보호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왜 그러신지. 일단 혐오 자극, 아까 알렉스가 말씀하신 혐오 자극이 효과는 제일 빠르거든요. 그 제가 좀 더 그렇죠.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네. 이제 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처럼 뇌를 많이 연구하는 사람은 네네. 이걸 알게 되었는데 뇌라는 거는 정말 원초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나 어떤 동물, 생명체의 생명, 생존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존을 보존하기 위한 기능이 탁월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진화가 됐죠. 이제 그렇죠. 뇌가 돌아가게끔. 네. 네. 근데 생존에 있어서 무섭고 두렵고 위험한 자극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행복해하는 것을 찾는 게 더 중요할까요? 우선 살고는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위험을 피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반사신경 이런 것들도 반사신경인 이유가 네. 기본이에요. 우리 네. 몸은 생각을 안 해도 뇌와 척추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빠른 반사적으로.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네, 두려운 생존을 위해서.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뇌의 기능 중에는 두렵고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그 회로가 훨씬 더 형성이 된 게 많고 그리고 더 중요해요. 그러면은 개들은 좋아하는 자극을 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자극에 더 빠르게 반응하니까 빨리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즉각적이죠. 그런 네. 반응은. 아마도 그 즉각적인 반응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처벌을 사용하는 걸 멈추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강화가 되는 행동이죠. 그렇죠. 그 제가 처벌의 행동에 대한 강화에 대한 건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제 처벌의 위험성이나 아니면 처벌 부정적인 이런 칼럼들을 쓰면 항상 거기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좀 심한 분들은 개들은 때려야지 무슨 소리야
그래야지 개들이 교육이 되는데 이제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조금 덜하신 분은 긍정 강화도 좋지만 너무 우쭈쭈해서 키우면 안 돼. 단호할 땐 단호해야 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긍정 강화라는 게 우쭈쭈 교육이 아닙니다. 네. 야, 너 무조건 우쭈쭈 사랑해 하고 싶은 대로 왜, 이런 게 아니라 네. 정확한 길을 제시를 해주고 그 길로 잘 들어섰을 때 네. 정확하게 강화를 해주는 게 긍정 강화입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처벌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단어에 대한 게 조금 거슬리게 들리는데, 네. 이거를 조금 순화시킨 말로, 처벌이란 말은 좀 부정적이잖아요. 네. 훈육이란 말씀을 쓰세요. 훈육. 그것도 별로 느낌은 안 좋은데. 근데 이제 많은 처벌보다는 좀 나아서 그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훈육도 거의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네. 뭔가 훈계하려고 혐오 자극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꽉 잡던가 네. 막 발버둥치는 개를 음.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던가 네. 소리를 치던가 네. 혐오 자극을 쓰는 건 맞거든요. 네. 처벌이거든요. 네. 이 혐오 자극이 사용을 하면 빠르다, 장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네. 혐오 자극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많죠. 네. 단점은 이게 그냥 즉각적인 반응만 원하시는 분이라면 장점이죠. 제일 빠르니까. 네. 근데 길게 관계를 두고 봤을 때는 안 좋은 점은 수도 없이 많죠. 그 왜 즉각적인 반응이 있잖아요. 그냥 놀라서 보이는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걔한테 큰 소리를 냈어요, 내가. 네. 처벌을 하려고. 네. 야, 하지 마! 이랬어요. 네, 네. 근데 그 걔가 깜짝 놀랐어. 하던 일을 멈췄어요. 네. 내가 하지 말라는 말을 알아들어서 멈췄구나가 아니라 네. 깜짝 놀랐어. 네. 그래서 멈췄어.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소리를 지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게 됐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반대로 걔의 행동이, 그런 행동이 사람의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제가 일부러 일반 보호자 입장에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데 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호자들은 진짜 이런 게 궁금해합니다. 네. 그래도 제가 원하는 거 됐지 않습니까? 근데 되짚어 여쭤보고 싶어요. 네. 원하는 게 그냥 그 순간에 몇 초의 반응인가? 네. 아니면 수년간 함께 할 내가 사랑하는 이 생명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가? 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시겠죠. 네. 저희 보호자들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터무니없이 단점이 많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처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때 많이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개의 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개의 인지. 네. 인지 능력에 대해서. 우리 인간하고는 다른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개는 다른 종의 동물이에요. 네. 인간 종과 틀리죠. 네. 개들은 인지를 할 때, 자극을 인지를 할 때, 네. 아까 뭐 혐오 자극 얘기를 했지만,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이만 있을 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듣기에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다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개를 되게 선한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개라는 생명체는 다른 편으로 보면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을 뿐입니다. 네. 싫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희생하고 참고 이런 게 없습니다. 개들은. 네. 그럼 내재된 고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과 같은.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싸한테 좀 싫은 얘기를 했어요. 혐오 자극을 썼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네. 근데 그 소리를 지른 이유는 뭔가 좋은 뜻이 있었어. 네. 그럼 사는 그 좋은 뜻을 간파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길 바라죠. 그죠? 알렉스가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했지만, 야, 생각해보니 저런 목적 때문에 했구나. 네. 저 의도가 좋았구나. 네. 내가 그걸 따라줘야지.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개들은 내재된 고민이 없어요. 네. 그냥 싫은 자극, 좋은 자극이 있을 뿐이에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개들도 우리 인간 같은 감정은 동일하게 있는데, 싫은 자극을 쓰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싫어하죠.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죠. 아까 얘기했던 생존에 중요한,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인데 네. 나한테 싫어하는 자극을 주는 사람이라면 네. 싫죠, 그냥. 당연히 싫겠죠.
우리는 개들과 맨날 교감해야 된다, 유대감을 쌓고 신뢰를 쌓아야 된다 하는데 실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네. 개의 인지 기능으로 봤을 때.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또 질문들을 하시냐면, 그럼 둘 다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칭찬도 하고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약간의 혐오 자극도 주고. 네. 근데 그거는 정말 혼란만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이 내재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어요. 그럼 걔 입장에선 처벌할 때는 아, 저 사람은 난 싫어해, 무서워. 네. 좋은 거 줄 때는 아이 좋아, 아이 무서워, 아이 좋아, 아이 무서워. 어떤 관계가 될까요? 혼란스러운 애증의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사랑하지만 증오스러운 관계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절대 이런 관계를 원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이게 옛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애를 혼내도 이게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해서 이렇게 혼내는 거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애가 그 의도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통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뭐 내재된 고민이란 표현을 썼는데 우리 인간은 이제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인지 기능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근데 걔들은 뭐 우리 사람을 치면은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의, 아기의 지능 수준인데, 네. 갓난 아기한테, 말도 못하는 애한테 이 찌찌를 먹으면 어떻게, 이거 더럽잖아, 몸에 안 좋잖아 소리를 막 치고 엉덩이를 때려요. 그럼 애가 아플 뿐이지 그렇죠. 그 엄마의 말을 알까요? 그렇죠. 옆에서 엄마가 너 더러운 거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의도를. 네. 저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쉽겠네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처벌, 혐오 자극을 쓰면은 우리 관계에 전혀 이득이 될 게 없다. 즉각적인 무슨 반응이 나올 수는 있어도 네. 그 두렵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네. 반대로 우리 지나가다가 험악하게 생긴 조폭이 골목길에서 아무도 도움 청할 데가 없는 데서 저한테 지갑을 달래요. 어떻게 합니까? 폭력을 막 쓰려고 그래요. 옆에 막 꽝꽝 치면서 방망이 하나 들고. 저 같은 사람은 당장 내줘야죠.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는 뭐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네. 똑같은 설정인 거죠. 네. 사실 저는 아이들과 일을 많이 하니까요. 네. 그 부모들과 얘기를 나눠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부모들도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어떤 좀 강한 처벌도 가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비쌀 것 같습니다. 이 부모 입장에서도.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2002년도에 콜롬비아 대학에서요. 네. 어떤 심리학자가 정말 이런 어떤 처벌을 이용하는 게 좀 이득도 있는 건가가 네. 궁금해서 기존에 수십 년간 다른 사람들이 써온 논문 88개를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분석을 한 방법은 처벌을 가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아이의 어떤 행동들을 네네. 11개를 한번 봤어요. 이 88개 논문에서 네네. 결과를. 네네. 굉장히 강한 연관성이 11개의 행동에서 나타났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만 좋다고 하면 좋은 게 나왔고요. 네. 10개는 다 안 좋은 반응으로 나왔어요. 처벌했을 때 결과적으로 좋지가 않았다. 그렇죠. 11개 네. 중에 10개가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애가 커서 폭력을 쓴다, 뭐 감옥을 간다, 네. 또는 뭐 정신 질환이 생긴다 이런 이거 것들이 누가 그 중에 연구했다고요? 하나였고요. 게르쇼프라는 심리학자가 네네. 분석을 했어요. 연구는 아니고. 분석을, 논문 분석을. 네, 근데 88개 논문을 분석한 건 꽤 많이 한 거예요. 그 이게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즉각적인 행동 교정. 즉각적인.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장점이 아니죠. 근데 이 처벌이든 긍정 강화든 뭔가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로서만 본다면 네. 결과는 볼 수 있어요. 변화라면 목적이 변화, 다른 행동의 변화를 만드는 거라면 결과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포인트는요. 네. 장기적으로 두고 봤을 때 그 한순간 한순간의 그 변화가 네. 결국은 비가역적인 아주 크고 안 좋은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제 관련해서 또 이 연구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 많이 인용이 되는 연구거든요. 개 공격성, 처벌과 공격성과 관련된 연구인데 이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도 이 연구를 했거든요. 개들한테 처벌했을 때 개들이 어떻게 케이스가 나오냐. 공격성이 엄청 표출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뭔가 변화는 만들 수는 있어도 네. 결과적으로 지금 사가 얘기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작용들이 막 나오는 거죠. 네. 공격성이 나오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신뢰 유대감 당연히 깨지고 네. 순간적인 즉각적인 뭔가 변화는 생길지 몰라도 네. 그 처벌로 인해서 변화가 생긴 개들의 이 바디랭귀지를 보면요 엄청난 스트레스 시그널이 나옵니다. 변화는 이루어졌지만 이 몸에서 텐션 긴장이 엄청 돼 있고 네. 경직돼 있고 시선은 돌리고 있고 네. 팬팅 허걱거리고 네. 그런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신호를 잘 모르죠. 그렇죠. 음. 자, 저희가 또 나중에 또 이 네. 바디랭귀지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죠. 네, 말씀을 꼭 네. 해주시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만 저희가 얘기를 나눠도 처벌이란 거는 혐오 자극이란 개들이 싫어하는 자극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네. 원하는 행동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위해서. 네. 근데 이게 혐오 자극을 사용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냐? 네. 뭐 장점이라고 보자면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수는 있다. 네. 그렇지만 그 외적인 부작용과 부정적인 결과들이 훨씬 그걸 능가하고도 남는다. 네. 아니 아까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걸 잠깐 돌아가면요. 네, 뇌에서는 어떤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서 두렵고 무서운 반응에 대한 그 반응이 훨씬 더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일상에서 생각해보면 살면서 무서웠던 기억은 진짜 기억이 많이 나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말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을 생각해 보시면 그 감정의 변화 정도가 두려운 기억을 했을 때랑 비교하면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메디테이션 같은 거를 하는 네, 거예요. 명상. 명상.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좋은 감정을 끄집어내는 건 그만큼 어렵지만 정말 기억만 해도 몸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두려움이에요. 모든 생명체가 이 혐오 자극에 대해서는 즉각적이죠. 네. 뭐 지렁이한테 아무리 맛있는 걸 줘봐요. 꿈틀 하나. 근데 혐오 자극 주면 바로 꿈틀하죠. 그렇죠. 네. PTSD라는 진단명은 있어도 네. 그 반대의 진단명은 없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네.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충격적이다 개들한테. 그리고 네. 과한 충격은 분명히 부작용이 나오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래 알겠어 혐오 자극 개들한테 안 좋은 거 내 사랑하는 우리 개한테 그런 안 좋은 거 하기 싫지.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교육이란 미명하에 네. 어느 정도는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음. 절대 그렇지 않다. 네. 개들은 내재된 고민이 없다. 그거를 이해할 수 없다. 그냥 싫을 뿐이다. 조금 여기서 이제 오늘 주제랑 조금 벗어나지만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들이 그렇게 생명의 지장이 가는 혐오 자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불행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개들은 우리 주변에 남아 있어요. 네. 우리 인간 같으면은 나의 생명에 위협을 주고 내가 싫어하는 자극을 주면 떠나요. 네. 그 사람을 안 봐. 나 그런 사람. 네. 근데 걔들은 우리 주변에 있어요. 네. 근데 걔들의 그 진화의 이유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지. 네. 그 머릿속에는 우리를 사랑해서 있는 건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생존과 직결이 돼 있는 뭔가 그렇죠. 우리 인간과 관련된 관계가 이 개한테는 생존의 중요한 이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먹이를 주니까요. 네, 그런 게 연계돼 있을 뿐이지. 네. 내가 얘 때려도 나한테 꼬리 흔들던데 그거를 얘가 난 때려도 그걸 감내하고 받아들이던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조금 더 붙어 있을 만한 더 강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먹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개들은 이기적입니다. 네. 자기 생존에 유리한 선택을 할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하다 보면은 조금 건조하죠. 아니 그리고 너무 잔인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이제 목줄을 매고 네. 리쉬를 채우고 네. 크레이트에 넣고 집 안에 문을 잠그고 이러면서 그 개의 어떤 행동 반경을 우리는 항상 제압을 하잖아요. 네.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처벌과 외압과 불행한 상황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좀 숨이 막혀요. 그렇죠. 네. 네. 괜히 저도까지 숨이 막히네. 근데 정말 간단히 사람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경우 있죠. 왜 남편이 때리는데 네. 여자가 못 떠나.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 저 여자 바보 아니야? 왜 안 떠나? 아니면 반대로 여자가 막 때리는데 네. 남자가 안 떠나. 꼭 이 반대 입장을 아 얘기하는 그러면 건데, 네. 그러면 뭐든지 공평해야 됩니다. 네. 근데 안 떠난 이유가 안 떠난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알렉스? 제가 우선 생각나는 건요. 네. 때리기도 하지만 안 때렸을 때의 모습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저 제가 사람이 원래 생각하는 착한 거는 사람인데 뭐 이런 거. 굉장히 심오한 얘기. 뭐 TV나 드라마 보면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술을 마셔서 저렇지 뭐가 있어서 그렇지 원래는 착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또 이제 또 다른 얘기죠. 네. 아무튼 그건 네, 다른 얘기인데 네, 네. 근데 조금 더 저는 원초적인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경제력이 없는 여자예요. 아. 그리고 애가 있는데 네. 남자가 애의 학비를 대고 밥값을 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생명과 생존에 직결되어 있는 것들을 남자가 쥐고 있어. 저 그런 상황이 정말 화가 납니다. 저도요. 남자가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는데 이거 갑자기 이상한 인간 가정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남자가 바람을 폈는데 그리고 날 때리는데 여자가 바지깡을 붙잡고 같이 살재.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너무 화가 나요. 그런 화가 거 나죠. 네. 화가 나지만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네. 그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것들이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가도 이해를 해봐야 돼요. 우리 개들이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울 때는 그런 객관적인 어떤 물질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료를. 그러니까 네. 쉘터를 만들어주고 네. 보호소를 만들어주고 네. 밥을 챙겨주고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게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떠날 수가 있거든요. 네. 아무튼 좀 다른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이해가 됐습니다. 이 개의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예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처벌에 대한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긍정 강화 프로그램, 이 교육 프로그램을 여기저기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서적을 또 해외 서적을 보다 보면 가끔씩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뭐지 갑자기 긍정 강화 관련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에 이 얘기가 나오지? 이러고 보는데 효과적인 처벌을 위한 기준이라는 게 나와요. 이 긍정 강화 교육 트레이닝 프로그램인데도 좀 말이 효과적인 처벌을 위한 기준. 뭐야 처벌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처벌을 위한 처벌. 효과적인 처벌을 위한 기준. 그 기준이 4가지거든요. 항목이. 네. 그 4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잘못한 즉시 바로 처벌해야 된다. 첫 번째. 네. 잘못한 즉시 immediately 네. 바로 처벌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잘못을 할 때마다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 한 번도 예외 사항 없이 효과적인 처벌을 하기 위해선 네. 첫 번째 즉시 처벌해야 된다. 둘째 잘못을 할 때마다 처벌해야 된다. 네. 그 셋째는 이게 처벌이라는 걸 알 정도로 강력한 물리력을 써야 된다. 예를 들어 너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너 잘못했어. 예를 들어서 목소리로 얘기한다면 네네. 강력하게 너 잘못했다 혐오 자극을 제대로 줘라 이 얘기예요. 네. 흐지부지가 아니라 네. 강력하게. 혐오 자극인지 아닌지 모르게 주는 게 아니라 네. 강력한 혐오 자극을 주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즉시, 두 번째 매번, 세 번째 강력하게. 그다음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내가 주는지를 모르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죠. 우선 첫 번째 즉시 주는 거 뭐 어떻게 뭐 즉시 준다 쳐. 매번 어떻게 줄까요? 매번. 매번 주고 되게 힘들죠. 네. 그리고 강력하게도 상황에 따라서 그렇고. 네. 내가 주는지 모르게. 가능하지 않아요. 하지 근데 말라는 얘기인 것 그렇죠. 같아요. 이 4가지 효과적인 처벌의 기준을 얘기하는 이유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처벌이라는 게. 우리 인생은 견생도 마찬가지인데 개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안 좋은 일도 생겨요. 어쩔 수 없이 혐오 자극을 부딪혀야 될 때들이 있어요. 좋은 것만 제가 좋아하는 자극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혐오 자극을 주는 대상이 내 가족이거나 내 반려하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뢰와 유대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혐오 자극을 내 주변 사람, 내 친한 사람들, 가족, 믿는 사람들한테는 혐오 자극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처벌의 또 다른 단점이 뭐냐면요. 처벌을 하면 할수록
그 강도가 세진다는 겁니다. 어,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어제 우리기랑 산책을 하다가 줄을 끌어서 10의 강도로 힘을 줘서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되면 9나 8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0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니멈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커질 일만 남은 거예요. 어디까지 커지는 건가요? 뭐 될 때까지 커지겠죠. 음, 그게 이제 폭력을 계속해서 쓰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그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 폭력의 강도가 점점점 커집니다. 뭐 아까 예를 들었지만 뭐 가정 폭력 같은 예를 그렇죠. 들었을 때요. 그 처벌은 처벌을 강화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 처벌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저희 무력감 이야기가 나가고 나서 네, 이제 무력감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 시작이 이 혐오 자극이잖아요. 처벌이잖아요. 네, 물리력. 네, 그래서 물리력을 진짜 안 줄 수가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네, 메시지를 주신 분이 있어서 오늘 처벌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 나눈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나의 반려견한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거를 우리 반려견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뭐 직장 사람들한테도 네, 이 처벌을 사용하지 말고 뭔가 좋아하는 자극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과 비슷하게 나갔을 때 이런 방식을 계속 쓰시다 보면 네, 뭔가 행복과 신뢰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구나 이런 경험을 반드시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저도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저 한마디 좀 남은 게 있습니다. 길지 않은 거 이어서 바로 하면 안 될까요? 네, 됩니다. 우리가 이제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네. 반려견 보호자들이 많은 또 이 트레이너들 훈련사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리더십에는 되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네, 리더십 네, 억지로 뭔가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리더십이라는 게 약간 추상적인데 네, 그런 어감이 좀 있어요. 네. 강압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반려견들에 있어서 우리 보호자들은 보살피고 이끌고 그리고 서로 하나의 생명으로서 존중을 해주고 사랑과 애정으로 돌보는 게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꼭 네, 좋은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제가 제 말을 막으셨군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네.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뒤따라올 겁니다. 네. 오늘 내용이 생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내용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조금 더 간단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네. 그냥 무엇인가 익숙한 것도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기회를 이번 주에 한 번쯤은 가져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걷는 동네 길이나 출근길을 앞과 밑에 바닥만 보면서 걷지 마시고 이번에는 위에 하늘 쪽을 바라보면서 걸으시면 아마도 제 경험에 의해서도 정말 새로운 광경이 펼쳐질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한번 하시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다른 느낌이 들고 생각이 드는지 한번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이번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야, 우리 지지난주 우리 도구를 귀환하면서 나무는 나무가 아닌 거를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네, 지금 사가 이야기한 게 내가 알던 그게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시도를 해보시길 바란다 이 얘기 좀 들리네요. 네, 그럼 오늘은 이 처벌의 위험성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사회 인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인용. 소아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지치시고 힘들어하는 부모를 상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모에게 우리는 늘 어딘가에는 꼭 희망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말을 이렇게 함께 해줍니다. When you change the way you look at things, the things you look at can change.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방법을 바꾸면 그 바라보는 대상도 바뀐다는 얘기죠. 때로는 나에게 너무 익숙한 일들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면
정말 새롭고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되지요. 이번 주는 늘 내 옆에서 쫄래쫄래 쫓아다니는 내 익숙한 반려견을 오늘 들으신 내용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죠. 아마도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